아, 아우, 목소리가 걸걸하네. 잘 들리십니까? 들어오신 분들 잘 들어오십니까? 그 입안에도 링크 뿌려주세요. 어, 링크 뿌려주세요. 네, 다 뿌려주시고 이제 달려갈 준비를 해봅시다. 오, 할로, 할로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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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드디어, 드디어 시간이 왔군요. 네, 드디어 시간이 왔군요. 자, 한 주간 또 아니요, 뭐 경기 들어오면은 학생이 혼자이진 않겠죠. 예, 다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이고, 예, 그리고 학생아, 나도 남자다. 여기에 남자는 우리 둘인 건가? 그러면, 예,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학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3학년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네요. 저번 주에는 3학년도 들어왔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를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학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5분 정도 빨리 시작했어요. 음, 어차피 기다렸던 사람들은요, 어차피 기다렸던 사람이면 5분 더 일찍, 혹은 10분 더 일찍 온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기다렸던 사람은 왔을 것이고, 뭐 나중에 다시 보기를 보실 분들은 다시 보실 것이고,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데, 예,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수업을 여러분들은 과연 살면서 몇 번이나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까지 하는 선생을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좀 되게 값진 시간이죠. 누구한테 허락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오직 저와 올 한 해를 함께할 여러분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두고두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기간 남은 이제 내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총 4일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두 번을 돌려놨으니 마지막 날까지 하기는 조금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한번 돌려보시면서 하시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달려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지금 라이브 들어온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달려봐야 될 텐데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헤헤, 헤헤헤, 다들 오시는군요. 다들 들어오시는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릴 사항은 지금 이거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시간 띄워놨겠지만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58분이 막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실시간으로 하시려면요. 일단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실시간을 다시 눌러주셔서 속도를 최대한 맞춰주세요. 제가 지연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놓은 상태고, 저희 집이 그 뭐시기냐, 그 뭐시기야, 그 1메가짜리 할 건데 아마 그 실시간으로 했을 때 화질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기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인터넷 속도가 좀 괜찮은 것들로 해놓으면 되고, 좀 이제 인터넷 방송에 익숙한 친구들은 요런 거 할 때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해놓으면 다시 붙거든요. 네. 네, 다시 맞춰지는 그게 있어요. 뭐 1.25배속으로 지금 학생이처럼 해놔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붙을 거고요. 이것도 지금 녹화 뜬 이후부터는 다시 보기로 다시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라이브 주소를 들어갔는데 왜 쌤 다시 보기가 안 돼요? 다시 보기 올려놨다고! 재생 목록에 올려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면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경기도 이제 들어왔군요. 요건가? 아이고. 아이고, 요 사진, 요게 바로 나와버리네. 당황스럽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데부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수업 시간에 이미 어느 정도 달려놨어요. 이미 어느 정도 달려놨고, 근데 어디서부터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여기서는 상나라, 주나라까지 했었습니다.
중국사까지만 아마 했을 거고 인도에 대한 거 모헨조다로 유적이라든지 여기 뭐 불교의 아리아인이 들어와서 여기 했다라든지 그리고 이집트 문명도 이미 다 정리를 했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라이브에서는 4대 문명까지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수업 시간에 나간 데가 오늘 중첩될 거예요. 겹칠 거예요. 수업 시간은 어차피 겹칠 건데 이 겹치는 거 플러스 해서 조금 더 추가드릴 부분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 생각엔 뭐 1시간, 1시간 이상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빨리 끝나면 그 전에 끝날 건데 1시간이 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겠지? 네, 아무튼 그럴 수도 있겠죠? 잠깐만. 중간에 카톡이 오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교과서에서도 좀 이렇게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펼쳐놓고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고대 제국의 발전이 어떻게 되어지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 채팅창에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고대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들을 봤을 때, 일단 그 전에 있었던 청동기 시대 이후에 여러 지역의 문명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 유럽으로 가서는 로마를 봐야 된다든지 아테네 쪽, 그리스 쪽을 또 봐야 된다든지 막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기억나는 것들 다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셨잖아요. 뭐 폴리스가 등장해가지고 시민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든지 민주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든지 뭐 여기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막 있었을 거라는 거죠. 뭐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있었다라든지 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든지 뭐 카이사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늘 다 한 번씩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라든지 네. 도량형, 예, 어쨌거나 그건 또 나가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인더스 문명 가운데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인도 왕조들, 여기서는 불교랑 힌두교였죠. 이렇게 종교들이 좀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중국사로 넘어가서는 위진남북조 시대로 갈라져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노트를 다른 걸로 바꿀게요. 지난번에 정리를 해놓은 게 이미 있어요. 짜잔! 제가 오늘도 소개시켜드리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백지를 펼쳐놓자. 백지를 펼쳐놓고 여러분들 중국사는 이제 다 외우셨으니까 중국사는 쭉 쓰실 수 있잖아요. 네, 중국사는 쭉 쓰실 수 있잖아요. 야, 이제 도배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거 세금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그쵸? 와, 근데 아무튼 고마워요. 백지복수법은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무릎을 탁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탁 치셔놓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중국사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나라까지 했으니까는 사실상 춘추전국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춘추전국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한번 가보면 서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옮겨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 서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서 연결을 하다 보면요. 이 복잡했던 서아시아 지역,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이 서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처음으로 통일되는 일이 있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여기 바빌로니아 왕국부터 지금 적어놨거든요. 바빌로니아 왕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법전도 있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그 동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통일했을 때 함무라비 왕 때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퇴된 후에 나타나서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곳이 어디였다? 아시리아였다라는 게 교과서 몇 쪽이야, 우리. 교과서 2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 서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시리아가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제가 최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 최초 같은 경우는 꼭 알고 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로 서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통합이 됐고요. 근데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얘기도 드렸지만 여기는 분명 뭐 철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략해서 영토를 넓혔던 거기에다가는 사실상 가혹한 통치 정책을 했었다라고 전해져 와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논에다가 소금, 그러니까 뭐 밭에나 이런 게 농작물도 못 자라게 소금 뿌렸던 얘기 기억나세요? 음. 기억나시면 막 기억난다고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다시 쪼개졌던 서아시아를 통합했던 왕조가 있으니 그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지금부터 생겨날 거고 이 페르시아의 자신들 왕조가 이런 왕조입니다 하고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왕의 가문이라고 생각하셔도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는 두 인물을 얘기할 거예요. 뭐 키루스 2세, 다리우스 1세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교과서에서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1세 때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거기에 수로 시설들을 그렇게 깔아놨었다 하면서 우리 영상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강력했다라고요. 제국을 만들고 그런 건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들었을 정도라면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통치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제국을 건설한 것도 좋았지만 이 제국을 어떻게 하면 통치를 할까? 넓어진 곳을 어떻게 통치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뭐 여기서 왕의 길이다 해가지고 왕길이 경기 왜 뭐 홍보해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할 수 있는 건 해보세요. 예, 채팅창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왕의 길이라고 하는데 왕의 길 도로들을 만들었다는 얘기. 이거 로마에서도 같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지금부터 고대 제국이 생겼을 때의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통점 가운데서도 조금의 이 나라의 특징이 되는 것들, 특징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눈이라고 해서, 왕의 귀라고 해서 여러 지역에다가 제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여기 같은 경우는 총독들을 파견했다라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넓은 곳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각 지역에다가 뽑아놨다고요. 그렇게 해놔서 통치를 했었던 곳이 어디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다. 근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물론 세금을 걷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세금을 내 가지고 하는 다른 민족이 있다면 이들에게 어떤 정책을 했었다? 관용 정책을 실시했었다라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거는 페르시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막 차별적인 정책을 썼다? 이런 거는 전해져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었다 하면서 뒤에 뭐 파르티아나 사사왕조 페르시아 할 때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때에 그리스가 커져나가면서 페르시아랑 붙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했었죠. 네,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여기에요. 그 페르시아가 여기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고 알렉산드로스 제왕 때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하나로 합해 재개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산 왕조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사산 왕조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이슬람 세력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특히나 교과서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요. 일단 서아시아 세계가 이렇게 복잡했었다. 내 위에 나오는구나. 아유, 이렇게 방이 너무 많이 보여. 이야, 여기 이런 것들 보이세요? 네. 서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었고, 어느 왕조가 이 복잡한 곳을 통일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힘을 한 곳으로 모았던 곳이 어디였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아시리아라는 곳이 있었고, 두 번째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설명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왕조의 특징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뒤에 이 페르시아가 원래 있었던 그 지역에 물론 대표적으로 두 나라가 또 나올 거예요. 지금 파르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잘 못했더라고요, 제대로. 어쨌거나 여기는 계속해서 이란계 민족들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역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나중에 이란 역사와 이어지고요. 혹시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대 이런 도적들 이런 만화 같은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게 이건데. 음. 그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얘기하면 사실 얘기할 게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파르티아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인더스강까지는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더스강 쪽 그쪽에 보니까 인도 북부에 뭐 마우리아 왕조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본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아랍 왕조 얘기하는 거랑 거의 이어져요. 나중에 이슬람 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란 민족들이랑 같이 연결되는 역사가 요 페르시아 역사입니다. 아, 참. 맨날 페르시아 재미없다고 이거 외워야 돼요 하시더니만 이게 여기 그래요. 이게 여기였어요. 아직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 얘기 못했지만 이게 여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항상 동서무역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동쪽에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동쪽이라는 거는 아랍풍이요. 아랍풍이라고 한다면 저는 K 문화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풍을 넘어간다라는 그런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럼 동서무역이라는 게 나올 텐데 동쪽에서는 보통 이제 중국 혹은 인도 지역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서쪽, 지금 우리가 서양이라고도 표현하고 유럽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네, 요렇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지연 시간이 한 5초, 길면 10초, 진짜 긴 사람들은 1분 넘게도 지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세요. 사사낭조 페르시아로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 파르티아가 로마와 갈등하다가 쇠퇴된 이후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올 건데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기원 후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원 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세요? 기원 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영토를 차지했었던 게 사산왕조 페르시아래요. 그러니까 왕조가 조금 왕들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자신들도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썼다라고 전해져 와요. 그리고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 할 때 종교를 하나 얘기해 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이거 여긴 문양 안 나오지?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있는데 이 세상은 선의 신이 지금 현재 지배를 하고 있다라든지 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뭐 구세주가 출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크리스트교나 이슬람교에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연결할 때 지금 여기 뭐 페르세폴리스라든지 지금 국제적인 모습이 나온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얘기라고요. 국제적인 문화가 있었고, 이걸 내가 저쪽에서 끌어와야 되겠구나. 자, 보면은 물론 국제적인 문화는 페르시아가 다 공통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사낭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서부터 출발했었던 문양들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쭉 동서간 무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디까지 퍼졌었다. 야, 이거 신라에까지 퍼졌었다. 동서무역 정말 활발했구나. 정말 활발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라까지 들어왔다라는 건요. 이제 거꾸로 나중에 3학년 역사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신라라는 나라는 사실 뭐 경상도 지역에 있었고 한강을 제일 늦게 차지했었고 전성기를 마지막으로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미 그때도 페르시아의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신라라고 해서 중국이랑 교역을 안 했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물이에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역사 배울 때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기억 안 나게 하시면은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역사를 누가 가르쳐 주실지. 근데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비잔티움 제국이나 이슬람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힘들어졌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알고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에 있는 진한 글씨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다. 교과서 진한 글씨 어떻게 하자고? 외우자고. 요거는 표시해 놓자고. 어느 왕조에 무슨 까만 글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런 것들 키워드 잘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페르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페르시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왕조는 로마한테 멸망을 당하고 어느 왕조는 뭐 알렉산드로스 제국 때 멸망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짜맞춰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셔야 돼요. 요거는 생각에 나중에 시험 끝나고는 한 번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시험 끝나곤 한 번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싫어하시겠죠?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춘추전국부터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건 사실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다 했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교과서를 제가 지금 펼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를 제가 펼쳐드렸습니다. 자,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쵸? 카웃이요? 카웃 같은 경우도 좀 제가 쓰는 걸 빨리 배워올게요. 제가 카웃을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배워올게요. 그게 뭐 게임처럼 막 하시던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만들어줘서 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나중에 알려줘요. 예, 나중에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좀 알려줘요. 몰라요. 할 시간이 있을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춘추전국 시대를 얘기를 좀 드리면 춘추전국 시대 같은 경우는 주나라 이후에 라든지 요때에 뭐 책이름 때문에 생겼다라든지 제가 이런 얘기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춘추전국 시대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제가 첫 번째 특징으로 해줬었던 거 뭔지 기억나세요? 제일 첫 번째 특징으로 한번 지금 채팅창 있는 친구들 한번 쳐보자. 춘추전국 시대에 왔을 때 제일 큰 특징, 제일 크게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이전과 다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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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요. 설기 문화가 있어진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습니까? 이전까지 상나라랑 주나라는 어느 시대였어요? 청동기 시대였잖아요. 예, 근데 철기가 보급되면서 우리 교과서 표현도 지금 있잖아요. 철기가 보급되면서 철제 농기구와 소를 이용한 농경들이 뭐 하면서 농업 생산량도 늘었다.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늘었다. 그래서 전쟁 규모가 커졌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얘기하는 게 경기가 얘기하는 그런 게 나와야죠. 그래서 각국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 강병을 추진하고 전쟁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유능한 사람들 나오는 게 제자백가였잖아요. 예, 그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뭐 나오는 뭐 육아, 법가, 도가, 뭐 이런 것들 쫙 있었었고요. 그쵸? 요런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통일했었던 진나라에 대한 얘기, 법가 사상을 통해서 있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는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있죠. 이야, 잠깐만. 여기 음,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그 뭐냐 지금 춘추전국 시대가 몇백 년 정도의 혼란스러운 시기였었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500여 년 동안이었대요. 기원전 막 200년, 300년 한번 그때쯤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었다 보니까 대체로 뭐 그리스 얘기가 나온다든지 로마 얘기가 나온다든지 마우리아 왕조 얘기가 나온다든지 저기 또 어디 나오지? 어디가 또 있을까? 아무튼 다른 곳들 서아시아 얘기라든지 대체로
저번에 아마 학교마다 다 그러니까 밤마다 얘기를 드렸지만 이상하게 춘추전국 시대에 많은 역사들이 겹쳐요. 왜 그렇게 겹칠 수밖에 없었는가? 혼란 시기가 길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진나라 나오고 뭐 한나라 나오는데 위진남북조 시대도 거의 30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또 머물러지는 역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가시고 진나라 같은 경우는 진시 황제 기억해 주셔야 되죠? 진시 황제가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치리하려고 했었냐? 9년제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다 라든지 그리고 도로망도 정비했었다. 뭐 화폐도 통일했었다.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춘추전국 기간이 길어요 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500여 년이래요. 교과서에만. 네, 이런 것들 채팅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쳐주는 거 너무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법과 사상을 채택해서 자신의 정책을 반대했던 사상들이나 학자들을 탄압하는 일도 있었다. 그 사건 이름이 뭐였었다? 아셨죠, 여러분들? 분석행위 아셨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쓰실 수 있죠? 충분히 네 글자 쓰실 수 있죠? 이거 왜 했는지도 아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주관식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문제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진나라 얘기를 하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었었다 했을 때 이거 정답 뭐냐? 분서갱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놓으시라고요. 주요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글박스로 드리거나 했을 때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학습 풀 때 요렇게 했을 때 너네 풀 수 있어? 라고 매번 물어봤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뭐 쌓고 했었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눈 있게 보셔야 돼요. 제가 그림만 내는 일은 없지만 그림과 글을 낼 수는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네,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한나라 가면서는 조금 이제 좀 걸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나라가 점차 분열되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와 이렇게 복잡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넘어갔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 한나라가 다시 뭐 이게 뭐 저기 왕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후한이라고 세우기는 하지만 사실상 한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재밌지만 여길 다 설명하면 수업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드리지만 먼저는 뭐 장기의 유래가 됐었던 한나라 고조 유방이라는 사람과 저기 초나라의 항호라는 사람의 이런 얘기 썰들이라든지 그래서 막 그것도 있는데 말기에다가 이거 귀 씻는 거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올 텐데 제가 알기로. 그래서 뭐 한 고조 때 뭐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했던 궁국제를 썼었다라든지 세금을 낮춰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는데 아마 마이동풍도 아마 비슷한 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요거 보면은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혹시? 황건적에 난 얘기 나오면 보통 한나라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었죠? 우리 수업 시간엔. 네,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진나라랑 한나라 비교해 드렸었죠. 진나라는 백성들 얘기보다 진시황 얘기밖에 없다고. 이상하게 한나라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킨 얘기가 나온다. 이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정책도 실시했었다. 한무제 때.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 전에 진나라 때 얼마나 가혹했었냐라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무제 때 같은 경우는 9년제도 실시했었다. 뭐 육아 사상으로 통치를 했었다. 그러면서 이때에 나온 게 훈고학이다라고 아마 교과서 밑에 나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훈고하게 나타나는 이런 얘기들, 유교 경전 정리한 얘기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문화 기틀이 되는 게 한나라 때고요. 그래서 한나라 글, 한자, 한나라 민족, 한족.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불러요. 우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뭐 이때 체류내 종이 만드는 법, 개량해서 만드는 얘기들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장건의 비단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읽어는 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네, 그래서 중국을 지금 한나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통일했을 때 진나라여가지고 이름을 차이나라고 하긴 해요. 굉장히 강력했어서. 근데 이제 흉노족이 점차 세력을 펼쳤던 이 한나라 같은 경우, 한나라 때에 아무튼 요 때에 대월지라는 곳을 점령하러, 그러니까 대월지라는 것을 살펴보게끔 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장건이 이제 여기서 잡혔다가 다시 뭐 풀려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은 여기 보면 장안성 여기 황허강 주변에서만 생활했었다고요. 서쪽으로 어떻게 가는지나 이런 길들이 뚫려 있질 않았었어요. 근데 최초로 서쪽으로 길이 뚫렸던 데가 요 한나라 때예요. 요 한나라 한무제 때 장건이란 사람을 보내면서 교역로가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도 들어오게 되고 페르시아에 있는 것들이 이 길 따라 들어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와 비단이 중국 비단이 대단하거든요. 그 중국 비단이 왔다 갔다 했던 길이다 해가지고 여기를 영어로 실크로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비단길이에요. 그래서 비단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길들이 열려졌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한나라 얘기는 좀 마무리를 줘볼까요? 이미 교과서, 이미 저기 수업 시간에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중해 세계로 넘어와 볼 거예요, 이제는. 자, 지중해 세계로 넘어와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데가 크게 두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에게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두 폴리스 중에 대표 폴리스. 첫 번째가 아테네, 두 번째가 스파르타. 요 두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테네 같은 경우는 아테네 물론 여러 가지 주변의 폴리스들도 다 있었고요. 특히나 이 그리스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폴리스들이 공통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도 맞았었고요. 이거 교과서에 설명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올림피아 체전을 하면서 이들끼리의 단결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뭐 민주 정치를 하면서 나갔던 이 아테네에서의 요 민주 정치 얘기라든지 평민들이 돈을 벌고 자신들이 직접 무장을 하면서 나가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면서 나오는 얘기들. 물론 이거는 로마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얘기들. 근데 이 아테네 민주 정치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여자들은 참여를 하지 못했다. 아이들도 참여를 못했다. 노예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게 특징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 시간에 아마 한 번쯤 제가 알기로는 보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에 나왔었으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1, 2반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섬 잘못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스파르타가 여기 바로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잘못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정을 합니다. 뭐 여기 크레타 섬 같은 경우는 저기 뭐지? 크로노스인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한데 아테네라는 곳은 여기 끝에 있었고 스파르타는 여기에 있었었어요. 여기서 같이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자, 나 이거를 땡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땡기지? 에이, 몰라.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 델로스 지역 같은 경우를 뭐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요 지역에 있었던 얘기들 막 했을 거예요. 뭐 그때에 뭐 여기 요 주변을 어떻게 뭐 동맹을 맺어 가는가 막 이런 얘기들 쭉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교과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시다. 에게 문명이 그 당시에 발달을 했었고 요 지역에 이게 뭐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 하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명들이에요. 네. 지금 못하면 기말에도 못할 걸 이어지는데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각 작은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우리는 했었냐? 폴리스라고 부르기로 했었다. 이런 얘기들. 교과서에 있는 표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폴리스들 가운데서 두 개의 대표적인 폴리스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귀족들이 정치를 했었지만 나중에 부유해진 평민들 얘기 나왔었죠.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스스로 무장하는 것들, 작은 도시는 다 폴리스라고 부르는가?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전해져 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작은 도시라는 기준도 참 애매하고 큰 도시라는 기준도 애매해요.
지금에서야 도시라는 기준을,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준이랑 미국이랑 뭐 영국이랑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강릉도 도시다 아니다. 도시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었나요? 강릉은 도시예요, 여러분. 네, 강릉은 도시입니다. 곧 서브웨이가 들어올 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강릉은 도시예요, 여러분. 인구 5만이 넘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은 인구 5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도시를 얘기하는 거는 5만이에요. 인구 5만 명. 근데 이 당시는 5만 명까지는 아니었겠죠? 이 당시에 도시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요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 쭉 나오는 얘기들. 뭐 솔론이라는 사람이랑 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뭐 클레이스 테네스 막 이런 사람들 막 이름이 막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민주 정치에 꽃이 피어 있었다 해가지고 사회 시간에 아마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아테네일 거예요. 정치를 배울 때, 투표 배울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아테네거든요. 왜냐면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런 투표의 방법을. 근데 대신에 제가 항상 그랬죠.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줄쳐놓은 거 진짜 중요하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다른 반에서 질문이 있어서 정복국가로 출발한 스파르타, 이런 표현이 왜 써졌냐라고 보니까 스파르타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자체를 점령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토착민들로 이뤄진 게 아니라 요 옆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좀 더 넓은 곳으로 왔었던 이런 얘기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백성들이, 뭐 평민들이 정치에 참여한 그런 얘기보다는요, 귀족들이 정치를 했고, 굉장히 군사력이 막강했었다, 군사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즉, 스파르타는 민주정치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대답해 보실래요? 스파르타는 그럼 민주정치 있었나요? 여러분들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셨을 때는 일단 뭐 교과서 설명을 봤을 때 뭐 왕들과 귀족이 정치는 했었다, 중대사는 민회에서 결정했었다라고 하는데 아테네와는 좀 다르죠. 아테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항상 회의를 하는 아고라라는 게 있다든지 뭐 투표를 해서 할 수 있었던 도편 추방제라든지 막 이런 문화는 있지만 스파르타는 그런 문화보다는 군사훈련 쪽이 좀 더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민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있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로마의 공화정이랑 사실 얼추 비슷한 느낌도 있죠. 그러면 다른 폴리스들도 많았을 건데요. 그쵸? 다른 폴리스들은 어떻게 했을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폴리스들 같은 경우는 뚜렷한 얘기는 없어요. 일단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게 정확하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폴리스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뭐 그림으로도 설명해 줬지만 여기 광장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같이 회의도 나누기도 했었고 여기 아크로폴리스 신전 이런 곳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어하러 올라가기도 했었다. 라는 얘기들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폴리스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3학년 사회 시간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세계가 이제 점점 흘러가는 얘기들을 할 거예요.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짜잔. 짜잔. 이제 이거 지우면 이제, 이거 지우고 뭐 이제 딴 거 넘어가면 이제 엄청 뭐라 하겠지? 여러분들 화면은 잘 보이십니까? 좀 더 줄여드려요? 어떻게 좀 더 크게 하면서 할까? 제가 이런 거를 줍니다. 그 경기야 저번에 봤지? 나 혼자 공부하는 거? 이거였어요. 제가 이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보면은 처음에 이 아테네 지역, 아테네랑 뭐 스파르타랑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대표적인 폴리스들 나오는데 이 그리스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나타났던 뭐 바깥 세력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였냐?
페르시아였어요. 교과서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나와요. 좀만 더 크게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나오는 게 페르시아였어요.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서쪽이죠. 서쪽으로 계속 오다가 처음 만난 게 그리스였어요. 맞았죠? 그리스랑 먼저 만났잖아요. 에? 뭐지? 좀 더 크게 보여달라. 뭐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아무튼, 예. 아무튼 이쪽 동네에 이런 일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랑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했었다라고 전해져 오는데, 그 작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요? 안녕. 일단 누구 왔다는데 안녕. 이렇게 해요? 예, 여러분들의 니즈를 말해주세요. 이게 더 나아요? 지금? 요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랑 페르시아 같은 경우가 얘기 나오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밑에 조금만 더 크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요렇게만 할까? 요렇게만 할까요? 일단 요렇게. 자, 이 그리스랑 아무튼 페르시아가 아무튼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랑 붙었는데 누가 이겼다 나중에 그리스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 페르시아가 이길 줄 알았지. 근데 여러 전쟁들 끝에 결국에 이긴 쪽은 어디였냐? 그리스였다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그때 당시에 이겼던 폴리스 중에 가장 강력했던 폴리스가 어디였어요? 아테네였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와 아테네 중심으로 어떤 동맹이 맺어진다라고 했어요? 델로스 동맹 맺어진다고 했어요. 아무튼 요 시기쯤에 그리스의 문화적인 것들을 어떻게 좀 보면은 뭐가 있냐면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인간 중심적 문화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잠깐 오른쪽에 살짝 내 위쪽으로 보면은 여기 여기 저 반대지. 아테네 여신상 보여요? 여기 여기 좌우 반전이라 쉽지 않네 이거. 아테네 여신상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 중심적으로 문화였었다, 뭐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었다 하면서 여기 신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제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소피스트라든지 제가 저기 영어로 표시해놨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쟁의 역사들을 그 당시에 기록했던 책이었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썼던 역사라는 책이라든지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썼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역사라는 책에 보니까 여기에서 전쟁을 이렇게 치렀다 저렇게 치렀다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울 수 있다. 그러면 투키디데스가 기록해 놓은 역사라는 책은 기록으로서의 역사겠네요. 오, 오. 물론 그 가운데서 몇 년도에 무슨 전쟁이 벌어졌었다 라는 게 나온다면 사실로서의 역사겠죠. 근데 그 투피디데스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리스인들은 용맹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땐 여기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했다라는 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서술을 한다면 그 파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구분하는 거 아마 평가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역사 뭐 기출 문제 이런 거에 보면 엄청 많던데요. 제가 하나도 안 본 것 같죠?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내주겠어요? 아니요. 그거만큼은 쉽게 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세요. 일단은 특히. 자, 그다음에 뭐 미술 의학 쪽에서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여러분들이 내가 뭐 간호학과를 가시거나 하는 분들은요. 간호학의 역사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히포크라테스예요. 강서가 안녕. 강서가 오늘 여기 3학년 수업 안 하는데 안녕.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학책을 항상 펼쳐보면 이 수학의 아버지 피타고라스. 이게 대체로 이런 학문들의 역사, 철학들의 역사가 이 그리스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델로스 동맹 이후에 점점 이 그리스 지역을 차지하는 게 아테네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를 못 참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걔 누구야? 걔 누구였지? 스파르타. 스파르타가 있었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있었던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면서요. 이 전쟁이었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물론 이름을 제가 뭐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써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라고 쓰는 이런 아주 치사한 짓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스파르타가 이 지역, 지중해 지역을 다시 잡았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했대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신흥 세력이죠. 살짝 더 그리스의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알렉산드로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알렉산드로스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만들어지는 얘기가 교과서에 아마 실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 왕이 어떻게 세력을 펼쳐 나갔는지 우리 수업 때 영상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었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강조했던 게 요 지금 줄쳤던 요 부분이죠. 세계 시민주의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뭐가 없어요? 아무튼 이 헬레니즘 문화 좀 설명을 드렸겠습니다. 전 다 봤어요. 각 반 다 봤습니다.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재생 목록에 올려놔 있어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어떻게 커가는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예, 있어요. 네, 여러분들 보셔요. 따로 챙겨 보세요. 5분밖에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동서융합을 꾀했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드는 얘기라든지, 뭐 여기 교과서에 보면은 뭐 밀로의 비너스상 하면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뭐 라오쿤 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들이 쭉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에 뭐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파 알고는 가세요. 근데 도덕 시간에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아마 사상에 대한 얘기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윤리와 사상이라고 도덕 과목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무엇을 얘기했었는지, 뭐 스토아 학파에서는 뭘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역사 시간에는 이런 거를 배웠구나. 뭔가 시대가 변했구나. 옛날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너 자신 여기가 아닌 거 소크라테스구나.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놓은 게 맞지. 네, 그리스 세계는 요렇게 지나가는 걸로 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예, 하나가 되어지겠지만 나중에 결국 또 로마로 합쳐지잖아요. 요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합쳐지는 것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이 그림들은 뭐예요? 이 그림들이 이렇게 내 머리 위에 오니까 그것도 재밌네. 네, 아무튼 열심히 그려준 여러분들 감사해요. 자, 그럼 이제 로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로마가 생겨난 것도 일단 중국사로 보면은 추추전국 시대예요. 제가 이거 시대 맞춰드렸을 거예요. 네,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얘기했던 정치 형태가 뭐였어요? 공화정이었죠.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공화정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정치 형태였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지금 라이브 들어온 사람들. 어떤 거였었죠? 네, 일단 공화정이 기억은 나는 것 같고, 공화정은 좀 특별한 정치 형태였거든요. 네, 설명했는데. 오, 왕이 없잖아요. 이야, 큰일 났네. 왕이 없는 형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되는 얘기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암살됐던 얘기 기억나세요?
뭐 군사 정치로 가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 같아서 죽였다고. 근데 로마는 원래 왕정이 아니었냐? 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물론 왕정이긴 했죠. 그쵸? 교과서 편상 왕정인 건 맞네요.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공화정이 만들어져서 공화정으로 갔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와, 나 치사하게 그런 문제 그렇게 낸 거야? 기대하세요. 로마 문제 기대하세요, 여러분. 내가 치사하게 그렇게 냈구나. 자, 로마 같은 경우는요, 공화정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었냐? 평민들과 귀족들과 이렇게 나눠져서 뭐 원로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왜 민심이 분열되는 거 같죠? 왜 민심이 분열되는 느낌이 나지? 무슨 일이지? 아직 시험 문제 보지도 않아놓고 뭐 벌써 미워해. 제가 그래서 5월 4일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자, 아무튼 로마의 이 정치 형태를 보면 여기 교과서 지금 41페이지인데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 공화정은요, 원로원이라고 해서 최고 의결기관이 있고요. 집정관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가장 큰데 나중에 이 평민회가 생기잖아요. 이 평민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평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었고 거기에 대표라고 누구를 만들어 놔요? 호민관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형태로 변화됐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요 질문 잘 하셔야 돼요. 네, 요 질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서 뭐 이렇게 발전됐대요 라고 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셔야 돼요. 그럼 왜 평민회가 생긴 거예요? 왜 호민관이 생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왜 그랬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장보병이었던 평민들이 있었다. 내가 내 돈 주고 갑옷 사서 해서 전쟁에서 승전보를 이끌었던 평민들이 주장을 했었다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야 로마의 정치 형태 뭐야? 원로원, 집정관, 평민의 호민관. 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수업을 들었다, 책을 읽었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왜 생긴 걸까? 이게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 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혹시나 3, 4반도 들어왔을까 하는 얘긴데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두 선생님이 어쨌거나 협의해서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 나서 호민관 출신이었던 저기 뭐 그라쿠스 형제 얘기도 나오긴 할 건데 그 전에 먼저는 포에니 전쟁을 얘기를 해야 돼요. 로마에 있어서 첫 번째로 좀 큰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포에니 전쟁을 들어요. 물론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펼쳤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여기 뭐 교과서 같은 경우는 포에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었나라는 얘기도 나왔을 건데 그때 당시에 지중해에 있었던 시칠리아 섬이라고 해서 로마 바로 밑에 있었던 요 섬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내 위로 하면 보이나? 여기. 네, 요 시칠리아 섬이 카르타고랑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차지할 수 있을까 하면서 카르타고와의 전쟁이 1차전이 있었고 2차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니발 장군이 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쳤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저거 돌아가는 거는 제가 아직 다시 못 알아봤지만 예 붙어 있다고 해주세요. 바다로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예, 아무튼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올 때 뭐 코끼리 부대를 끌고 왔다 하는데 또 역사 기록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코끼리들이 넘어왔다가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밀고 가니까는 쓸리긴 쓸렸대요. 근데 나중에 아무튼 코끼리들이 지쳐가지고 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포에니 전쟁에 결국 승리를 한 나라가 어디였냐?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카르타고까지 정리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카르타고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게 됐냐? 귀족들이 일반 평민들의
땅들을 사서 대농장을 경영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평민의 짱이었던 이 호민관들은 가만히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한 개혁안을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라쿠스 형제였잖아요. 이 형제의 두 분, 여기, 요 두 분, 요 두 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셔야죠. 교과서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반절하겠습니다. 반절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 그라쿠스 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라티푼디움을 경영하는 저 귀족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물론 처음에 당연히 안 들었겠지. 예, 근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사실상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결국엔 실패했어요. 제가 뭐 얘기도 해드렸겠지만 사실상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나서 곱게 사신 적이 없어요. 곱게 사신 적이 없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의 재정이라는 게 나타난다. 황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를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그러니까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가 된 이후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를 점령해가는 얘기가 있게 되는데 세 명의 우두머리가 정치를 한다 해서 삼두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때 뭐 여기가 카이사르랑 또 폼페이우스라고 폼페이우스 맞나? 겸기야 혹시 폼페이우스 맞니? 너 여기 얘기 잘 알잖아. 응, 내가 알기론 폼페이우스거든요.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랑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카이사르 같은 경우가 카이사르가 그 줄라이로 넘어가는 그건가? 아, 아우구스투스지?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뭐 어거스트 하면서 여러분들 막 반짝반짝이었었잖아요. 내가 반짝반짝이었던 애들 이름도 기억나는데 저기 누구였지? 나원이도 막 그럼 이게 이거예요 막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 근데 카이사르가 뭔가 독점을 하는 것 같으니 이 폼페이우스 동상 앞에서 카이사르를 난도질하는 일이 있게 돼요. 카이사르가 황제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는 얘기. 카이사르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 그래도 옥타비아누스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때 뭐 안토니우스 해가지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끼리도 자기네들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집트에 있었던 뭐 클레오파트라랑 있었던 그렇게 해서 한 얘기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이들을 진압하고 음, 대제국을 건설하는 요 시기를 로마의 평화 시기라고 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뭐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불렸었다. 뭐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었다. 로마의 평화 시대를 누렸었다. 한 20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원전이에요. 로마에. 여기까지가 기원전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이때 보면은 자신을 제1시민이다라고 해서 뭐 프린캡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뭐 요게 이제 프린스 왕자를 표현하는 뭐 이제 그런 단어로 흘러가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는 아니었으나 황제처럼 되어가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는 사실상 황제의 나라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로 황제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왜냐하면 여기 콘스탄티누스 대제 나오면서 크리스트교의 확산 과정을 하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보면은 뭐 게르만족이 내려오는 일도 있었고 뭐 사사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겹쳐요. 네. 200년 정도의 평화로움 시대 끝에 갔을 때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던 이 게르만족과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파르티아의 그 혼란을 다시 휘어잡고 우리가 예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회복하러 왔다 하면서 나오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된 일들도 있게 돼요. 요 당시에 뭐 한 4세기쯤 가가지고는 콘스탄티누스 때제 한 기원 후 300년쯤 얘기예요, 이게. 요때쯤에 크리스트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되고 원래 로마의 수도가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쪽이었다면 이거를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서 콘스탄티노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대제국을 만들어가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게 요때쯤이에요. 요 한 3, 400년쯤이 아마 제 기억에 국타 왕조쯤이랑 얼추 맞을 거예요.
그럼 3, 400년쯤이면 아마 진나라 들어가야 될 건데 아니 이제 진한 넘어갔으니까 위진남북조 넘어갔습니다. 위진남북조 넘어가는 그때쯤이에요. 이게. 이야. 아무튼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지우 질문해 주셔도 돼요. 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적어도 되냐? 이런 얘기들. 우리 교과서 표현으로 갈까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거를 만들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만들었던 요 얘기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으로 넘어가는 얘기들 동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얘기들 교과서 표현대로 씁시다 우리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제가 구분 없이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 교과서 표현대로 외웁시다. 음. 아무튼 로마 제국이 또 갈라지는 얘기도 나와요.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는 얘기. 요것도 나중에 우리 시험 끝나고 이어서 해도록 합시다. 그리고 뭐 여기 뭐 옥타비아누스의 가상 인터뷰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 나올 건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잠시 왜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뭘 적고 있었나?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제가 로마는 그래서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억하자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로마로 넘어와서는 로마의 문화가 뛰어났었던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쵸? 로마의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실용적인 문화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도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나라는 게 교과서 조금 뒤로 가가지고 나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했다? 어디로 가든 로마로 통해서 로마로 가게끔 되어 있었다라든지 굉장히 여기 뭐 산들도 많고 이랬을 텐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길을 뚫어놨었다라고 전해져 오는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건축물들과 법률이 뛰어나서 뭐 관습법이 12표법 돼서 뭐 넘어가는 요 표 얘기도 기억나세요? 요런 것도 정리 따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유럽의 법에 집대성이 되는 요 법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당연히 좋겠죠. 예, 진한 글씨는 우리 어떻게 하자? 꼭 표시해놓고 요거 어느 시대인지 맞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트교의 등장과 확산, 제가 특히나 종교 얘기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교과서대로만 봅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예. 12표법이랑 시민법이 같은 건가요? 라고 했을 땐 저는 12표법이 발전돼서 만들어진 게 시민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가지 법으로 통치가 될 때가 있고요. 그걸로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학교도 법이 정말 많죠. 우리 학교도 법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법이 많아요. 발전했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발전했단 얘기고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이 많아졌단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만민법으로까지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유럽의 법의 토대가 되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끝난 것 같고 어이구 아직도 2단원이야? 아직도 인도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 정리해놨어요. 네, 실용적인 문화였었다, 법률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저도 요건 저장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서는 인도를 얘기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제가 어느 정도 아마 시기 맞춰 드려야 될 것 맞춰 드렸을 거예요.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가 저기 춘추 전국가에 맞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인도 같은 경우는 아리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과 있었던 얘기들, 선주민들과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브라만교를 만들어서 이들의 통치, 아리아인들이 여기를 통치하는 거를 정당화했었던 얘기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요 아저씨 기억나세요? 사람은 왜 그렇게 아프고 늙고 죽는 것일까 하면서 얘기하는 이 사람. 그러면서 뭐 이제 인도의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에 대한 얘기들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를 기반으로 한 왕조가 두 왕조가 있었었죠.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 이거 제가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정리 다 해드렸어요. 그쵸? 불교랑 힌두교에서 시대순으로 넘어가는 왕조 순서 기억해놨을 건데, 여러분들 여기 잘 봐주세요. 알았죠? 제가 수업 시간 하면서도 맞춰드렸지만, 마우리아 왕조가 최초로 이 인도 북부를 통일했었고, 요때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 아소카 왕 때였는데, 불교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얘기들, 그리고 도로망을 정비했었던 얘기들, 뭐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했던 불교 형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불교의 특징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아마 문제 나올 거, 문제를 아무튼 한번 보시긴 보셔야 돼요. 크리스트교도 어쨌거나 종교 특징들이나 이런 거는 한 켠으로 좀 정리를 해두세요. 짠. 혜경쌤이 뭘 얘기하셨나? 오, 그게 뭐예요? 마쿠쿠 아카찬으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석가모니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어디선가 정보를 얻어온 분의 얘기 같은데? 나도 한번 들어볼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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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그래, 여러분들 혜경쌤이 잘 가르쳐 준다니까요. 1, 2반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저 저딴 거, 저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저 저렇게 외우는 거 안 알려주잖아요. 저 되게 너무 무심한 사람 아닙니까? 야, 저걸로 외우면은 진짜 다 외우겠다. 마쿠쿠 마카찬. 괜찮네.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런 것도 못 해줬어요, 여러분.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소카 왕에서 있었던 얘기라든지 쿠사장조 때 발달했던 이미 배웠어요. 왜 안 알려줘? 나는 그러면. 아무튼 쿠샤낭조 얘기하는 거랑 쿠샤낭조 때 뭐 카니슈카 왕 때 있었던 얘기들, 간다라 양식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게 섞였는지라는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인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제가 빡세게 잘 해놔서 뭐 걱정은 안 됩니다, 사실. 사실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인도에 같은 경우는 불교 이후에 힌두교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거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힌두교로 이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뭐 국타 왕조 시기에 브라만교와 불교와 인도의 민간 신앙이 융합하면서 만들어졌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힌두교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힌두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내가 계급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당연시되는 종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타 왕조 같은 경우는 국타 양식이라는 것들이 또 있고요. 영의 개념이 최초로 만들어진 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겠죠. 이런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서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마지막인가요? 저희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네요. 자, 보자. 입 아파. 입이 너무 아파요. 잠깐 쉬었다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1시간 정도 달린 것 같은데 인도 사람들은 카스타지 안 싫어해요? 싫어해요. 5분 쉬었다 와도 돼요? 좀 있으면 끝날 건데? 5분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아무튼 인도에 관한 얘기는 또, 네, 또 수업 시간에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 요거 마무리 빨리 짓고 수단까지 금방 끝냅시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 가면요. 저희 반은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좋아? 저희 반은 오히려 좋아로 했던 것 같아요. 1, 2반 같은 경우는 그쵸? 선비족과 뭐 돌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흉노족한테 원래 본토였던 이 황허강 주변을 뺏겼는데 라면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물 떠오느라 늦었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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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늦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예, 얼른 마무리 할 거 마무리하고요. 요 뒤로 못 들은 것들은 여러분들 그 다시 보기로 잘라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거 참 시간 맞추는 게 쉽지 않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위진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저희 1, 2반에서는 얘기를 했을 때 한족과 선비족의 융합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강남 지방을 개발하는 일이 있었게 됐었고, 그리고 제가 아마 교과서에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뒤에 구품중정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품중정제 같은 경우는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됐고, 이 위진남북조의 귀족 문화의 시작, 문벌귀족의 시작이 다 이 구품중정제에서부터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안정적으로 가는 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불교와 도교가 있어졌다는 얘기도 있기는 하고 청담사상이 있게 됐다는 얘기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관리를 추천해서 뽑았던 이 제도에 문제점이 드러난 건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 위진남북조 시대 거의 사실상 300년이 넘게 분열되었던 이 중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수나라인데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과거제를 만들어 놨는데 양제가 대운하도 만들고 전쟁도 열심히 했는데 36년 만에 망했다. 아이구야.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수나라 같은 경우가 과거제 실시하고 대운하를 만든 건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지만 그거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당나라잖아요. 당나라를 제가 막판에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를 이끌었던 나라가 당나라고요. 그 당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당태종이라고요.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진짜 이세민 그 이름 세 글자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쓰려고 그 불교 문화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관음보살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셋자 안 쓰게 하려고. 그리고 이 삼성육부 체제로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제가 교과서 43페이지, 62페이지인가요? 줄쳐서 했었던 이런 얘기들 다 있었다고요. 왜 균전제를 실시했으며, 왜 조용조를 실시했으며, 왜 부병제를 실시했었는지. 그렇던 당나라가 어쩌다가 안사에 난 절도사들의 난으로 무너져 버렸는지. 이런 얘기들. 참 안타깝지만 당나라가 분명히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한 것도 맞았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한 것도 맞아서 여러 종교들이 들어왔던 것도 맞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봐도 관직을 줬던 것도 맞지만 이 당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는 한순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당나라 문화가 퍼져가는 요 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 당나라에 대한 얘기 여기 당나라에서 뻗어나간 문화들이 꽤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런 것들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오늘 한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끝장으로 한번 달려본다고 달리다가 지금 막판에 잠깐 꼬여가지고 잠깐의 이 15분 동안에 있었던 요 일 같은 경우는 편집본에서 없어질 겁니다. 편집본에서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라이브를 마무리 짓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토요일 밤늦게 아마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혼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아무튼 이렇게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고 꼭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는 걸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풀다가 중국에서 경교 무슨 말이지? 난 경교에 대한 얘기를 아직까지 안 했는데 저거 당나라 때 얘기인가? 당나라 때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걸 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역사 라이브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단은 어떤 종교인가요? 아, 이제 추가 질문들이 막 들어오네요. 네, 일단 추가 질문들은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벌써 시간이 10시 22분이에요. 안녕.